미주놀과 히사모의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정품 마스크가 입고되어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주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주문 즉시 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하면서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선택한 두 가지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국정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올 여름 4차 현금 지원에 나설 것을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1차와 같이 국민 85%에게 $1,200씩 혹은 대상 자격 소득을 올려 71%에게 $2,000씩에 지급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옐로우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 이제 한 주 후면 경제 재개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식당에선 75%까지 백신 접종자나 음성 확인 손님을 받을 수 있고요. 술집은 25%, 영화관, 짐, 카지노, 사우나는 50%, 야구장, 콘서트, 야외 좌석에선 67%까지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CDC가 백신 완전 접종자의 경우에는 다수가 모인 곳을 제외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한 가운데 LA 카운티도 확산 우려 속에서도 관련 지침을 따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약 없는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이 가능한데요. 16살과 17살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를 대동해야 합니다. 백신을 한번 접종하고 3주 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가정 내 전파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 거의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잉글랜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 같은 게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에서 총격 사건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총격 사건 피해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3%. 와, 끔찍하네요. 작년에 비해 무려 73%나 증가한 것인데요. 얼바인도 예외가 아니고요.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은행들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은행들도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발표된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의 1분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해 앞으로도 강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최악의 산불의 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 이상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전 회장이 평생 모은 국보와 보물 등 미술품 2만 3천여 점은 국가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쌍방이 작업들이 거치면서 이재용 부회장 이제 곧 석방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처를 위해 건립 중인 경남 양산시 사저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기존 사저가 있는 매곡 마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사저 건립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2차례 접종을 마친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템파 지역의 소아과 의사 로빈 하우저는 지난 2월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지 7주가 지난 시점인데요. 자,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의아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쳐도 방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종종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에서 이딴 차량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27일
오렌지 카운티 405번 프리웨이에서 최소 2건의 차량 총격이 발생을 했고요. 어제 오후 4시쯤에 한 여성이 실비치 지역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에 괴한이 쏜 총탄이 그녀의 SUV 뒷창문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학부모와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에 가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뒷좌석에 자녀는 탑승하고 있잖아 더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각 한 남성 운전자도 인근을 운전해 가다 굉음을 2차례 듣고 깜짝 놀라 보니 자신의 차량 뒷좌석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역시 괴한이 총을 쏘고 달아나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정말 끊이지 않는 이런 미친놈들의 총격 사건이네요. 자,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린 것처럼 최근에 얼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바인에서도 지금 얼바인 경찰이 쇼핑센터, 얼바인 사시는 분들 하버드와 메인길에 있는 쇼핑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CCTV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이제 초로들이라 그러는데 한 고삐리 정도 돼 보이는 흑인, 그 다음에 남미 멕시칸들로 보여지죠. 얼바인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뉴스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60개의 중국 기업들이 연내에 미국 상장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역시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유럽, 홍콩 무엇보다도 미국 주식 시장이죠. 도이치뱅크가 7년 만에 최대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도이치뱅크 아시죠? 독일 최대 은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스페이스X 아마존의 그 태클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경쟁사, 즉 이제 아마존 얘기죠. 당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적에도 위성의 발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스페이스X의 소식은 반가운데 테슬라 주가 지금 700선이 위태위태하는 모습.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테슬라의 실적보다는 이 비트코인과 관계된 것이 더 이슈가 되면서 어찌됐든 테슬라를 향한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로비전이라는 주식 아십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지 않습니까? 제2의 게임스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딧들이 앞다투어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딧 종목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것 이제 경험하셨죠?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가운 소식은요. 네덜란드가 봉쇄를 완화한다는 소식이네요. 6개월 만에 식당이나 카페, 야외 영업이 허락됐다. 미국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명동 상권은 지금 공실률이 38%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10곳 가운데 약 4곳의 점포가 비어 있다는 거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스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배우 신성록 씨 코로나 양성 판정에 걸려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네요. 얼마 전에 박세리 씨가 그러더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공격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도 상황이 점점 비극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끝모를 인도의 코로나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 앞에서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하다가 숨지는 환자들인데요. 병상을 구하지 못한 중환자들이 대기 도중에 숨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분노한 환자 가족들 급기야는 병원의 기물을 부수고 의료진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 백신 생산 목표를 30억 회분까지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지금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백신 구하지 못해서 힘든 나라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최대 22조 자산을 굴리며 잘 나갔던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가 갑자기 목숨을 끊으며 월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저의 설립자 겸 최고 운영 책임자 샤를 드볼이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거리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아르마니, 돌체, 가바나 등이 입주해 있으며 트럼프 타워와 가까운 곳인데요. 뉴욕 경찰은 그의 죽음에 사고사나 타살 혐의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드볼은 소위 월간에 제일 잘 나가던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프랑스판 워런 버핏인 장마리 이베이아르의 퍼스트 이글에서 실력을 쌓으며 정보회사 모닝스타 선정 최고의 매니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가 꼬꾸라지며 위기가 닥쳤습니다. 즉 2007년에 독립해서 자산운용사 IBA를 설립해 저평가주를 골라내는 해안으로 명성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는데요.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IBA가 전성기에 주무르던 자산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 하나 돈으로 2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인해서 펀드 투자가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요. 급기야 그의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 지난 19일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주변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회사는 문을 닫았어도 수중에 약 30억 달러, 3.3조 원 정도의 자산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된 때문인데요. 그의 명성이라면 이 자금을 디딤돌 삼아 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까운 한 지인은 성공 신화를 써온 드볼의 강한 자부심을 동기로 뽑았고요. 그는 드볼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며 펀드 매니저로서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들의 호응, 많은 이들의 응원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이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 결국 인생의 성공은 정말 진정한 친구 3명만 두어도 성공이다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터졌네요. 한국에서 코인 열풍 속에 투자에 실패한 20대 남성이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코인 투자하신 분들 계좌가 녹아내린다라고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건설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전판이 되어버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이런 극단적인 뉴스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장 아시죠? 신장, 콩팥.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4가지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시는 커피, 레몬이 담긴 물과 같이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신장은 몸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입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체액의 균형 조절, 혈압 조절 등을 하는 필수 장기입니다. 저도 좀 신장이 좀 안 좋은데 보통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품료가 나잖아요. 자, 신장이 안 좋은 4가지 음료수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만약에 신장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설탕이 든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이따위 이런 것들 먹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탄산음료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안 좋다네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신장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미국 신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참가자 3,318명 중 하루에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스인데요.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많은 칼로리를 가진 주스는 다이어트의 정만은 아닙니다. 포도당 등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당분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다 만성 신장 질환 발생률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자주 마시고 있다고 하면 간 건강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탄산음료,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주스, 모두 의 당분이 높은,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화이팅!